안녕하세요. 글쓰는 개엄마입니다. 오늘도 단골 게스트님이신 김선민 작가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소설 쓰기, 웹소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제가 요즘에 네. 주변에서 글을 쓰시는 분들, 또 이제 유튜브라든지 블로그에 약간 고민 상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슬럼프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 남일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증상이 그게 세 가지더라고요. 어떤 거죠? 첫 번째는 내글구려병. 내글구려병. 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내가 쓴 글에 대한 자신이 좀 없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썼을 때는 잘 쓴 것 같은데 쓰고 나서 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 그렇죠. 라고 해서 자신의 평가가 굉장히 박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고 네네. 내가 열심히 했지만 뭔가의 벽에 부딪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다고도 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다 그만둘까 봐 어떤 특별한 계기나 이유 없이 그냥 이제 손을 놓아버리고 싶다라는 그렇군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선민 작가님께서도 이런 거를 좀 겪으셨는지 그리고 또 겪으셨다면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는지 네네네. 궁금해서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겪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는 네네네. 다양한 유형의 내글그룹병이나 혹은 이제 슬럼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네네네. 사실 저 자신은 그런 슬럼프가 많이 온 적 없었거든요. 부럽다. 어떻게 보면 작가로서 되게 축복받은 거죠. 네네네. 근데 제가 그거를 좀 저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거를 좀 제가 비교하면서 네. 한번 봐봤어요. 네. 그랬더니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무조건적으로 다 좀 아니다 싶은 이제 놓고 싶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은 체력 문제입니다. 체력적으로 네. 한계에 다다랐을 맞습니다. 때. 그러니까 본인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혹은 하강하는 그런 상태면 사실은 되게 무기력증에 빠지거든요. 그럴 근데 수 이런 있죠. 상태는 사실은 글이 아니라 그 무엇도 할 수 없어요. 글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전체적인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렇죠. 다른 일도 좀 하기 힘든 상태. 왜냐하면 글을 쓴다는 거는 되게 창의적인 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요구가 되는 거란 말이죠. 네, 엄청나게. 그렇죠. 근데 그 집중력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요구를 합니다. 맞아요. 그럼 그런 에너지 어디서 나오냐? 저는 개인적으로 체력이라고 봐요. 체력.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면은 네. 기본적으로 뭔가 하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집중력을 많이 요구하는 글쓰기라고 하는 창작 활동은 더더욱 어렵겠죠. 또 그 중에서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죠. 5천자, 만자씩 네네. 작업을 맞습니다.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체력이 딸려서 네. 이제 그만둘까봐 이런 생각 하시는 이제 것 이런 같아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시는 방식의 루틴이 바뀌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본인이 처음에 단편소설 위주로 쓰다가 네. 보통 그런 분들 어떻게 쓰시냐면은 새벽에 많이 쓰세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주로 이제 한 몇 시간씩 네. 이제 한 해가 뜰 때까지 쓰다가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네. 또 이런 패턴을 하시는 분들이 네. 웹소설을 쓰겠다고 이제 시작하셨는데 같은 패턴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체력이 엄청 떨어져요. 왜냐면 단편소설 호흡이 짧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몇 번 하고서 그래도 이제 조금 쉬면서 약간 체력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네. 웹소설은 끝이 없잖아요. 그쵸. 끝없이 야간 작업을 계속 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쉽지 많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자기 수명을 까먹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장르 문학 할 때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새벽에 쓰는 일이 많았었는데 네, 특히 네. 장편 쓸 때 그럴 때는 되게 아무래도 이제 단행본을 써야 되는 때는 문장도 길고 네. 좀 내용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네. 굉장한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는 새벽이 좀 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네. 뭐 낮에는 굉장히 뭐 연락이 많이 오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패턴을 가지고 웹소설을 쓸 때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제 루틴을 쪼개가지고 낮에 많이 쓰는 방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것이 낫죠. 그래서 뭔가 다 그만두고 싶다, 그렇죠. 놓아버리고 싶다 이런 증상이실 때는 루틴 체크와 함께 더불어서 체력 관리를 조금 맞습니다.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글구려병은 근데 사실 이건 저도 네네. 사실 겪고 있는 거라서 쓸 때는 괜찮았는데 탈모하고 네네네. 나서 이상해 보였다가 그렇죠, 또 그렇죠. 다시 보면 또 괜찮아 보이고 근데 또 어디서 거절당하면 그렇죠, 다시 또 그렇죠. 이상해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내 글은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제 네네. 마음이랑 그렇죠. 외부의 시각에 따라 자꾸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통 완벽주의자분들이 이런 경향이 많아요. 특히나 어떤 분들이냐면은 성향은 되게 완벽주의자적인데 네. 글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과 내가 쓰고 있는 것의 괴리가 클 때 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허. 특히나 지망생분들, 네. 학생분들인 경우가 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약간 이제 이거는 조금 개별적인 차이가 있긴 한데 네. 글을 쓰신 작가님들 중에서 내가 작가긴 하지만 좀 정규적인 글쓰기 수업을 받지 않거나 네. 이런 쪽 학과를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런 어떤 좀 어려움을 겪으세요. 그쵸. 네, 심리적으로 내가 정규직을 받지 않은 작가여가지고 항상 본인이 쓰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자기 확신이 되게 필요한 맞아요. 어떤 작업인데 네네. 자기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계속 내 글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하던 순간 네. 내가 쓴 문장이 제대로 된 건지 네. 혹시 틀린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아, 이러면은 그쵸. 어떻게 됐어요? 되게 에너지가 여기 네. 소비가 많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반복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약간 좀 의심하게 되면서 쓰는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네. 점점 더 에너지가 다운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걸 뭔가 하거나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네. 경우에는 좀 어떻게 네네.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진짜로 그냥 쓰셔야 됩니다. 아, 답이 없어요. 아무따 그냥 네. 써라. 이거는 진짜로 그 약간 좀 인터넷 밈 같은 건데 네. 그런 거거든요. 프로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 쓰레기를 만들 수 있는, 쓰레기를 팔 수 있는 네. 그런 강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네. 초안했을 때는 네. 그 어떤 작가도 좋게 쓸 수 없어요. 그쵸, 그쵸. 네, 처음에 일단 써놓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고치면서. 고쳐서 디벨롭을 해가지고 네, 맞아요. 이제 바꿔가야지 한 문장 써놓고 검열하고 한 문장 검열하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멘탈 체크가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증상인데 여기까지인가 뭐, 그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저희가 책 한 권을 내기 네, 위해서만 네. 글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한 작품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하다 보면 잘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일이 뚝 끊기거나 또는 더 이상 출판사와 계약이 안 되거나 더 이상 독자들이 내 작품을 네, 네.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내 재능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그럴 수 같거든요.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땐 좀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 말씀하신 대로 진짜 되게 잘 되다가 네. 갑자기 일이 뚝 끊길 때가 있거든요. 네. 이건 사실 운이에요. 운. 이거는 좀 운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좀 어떤 프리랜서 역할을 하는 네. 창작자들은 네. 그런 운 때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진짜로 그럴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네. 지금은 내가 비록 이게 끊겨 있지만 네. 운대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를 잘 견뎌가지고 내가 그때 내공을 쌓아놓는 네. 이런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럴 네. 때는 좀 인풋을 그렇죠, 조금 그렇죠. 다져 놓아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말 그게 끝인 경우도 네, 사실 네. 있지 않을까요? 그게 끝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진짜 끝인 걸 생각해가지고 아예 네. 안 하면은 네. 진짜 끝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고앤스토 고스톱처럼 그렇죠, 그렇죠. 갈 것인가 그렇죠, 말 것인가를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다. 제가 이제 주변에 작가들도 많고 저도 네. 작가다 보니까는 이걸 봤을 때 계속 작가를 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네. 정말 재능이 뛰어나신 분들보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잘 극복하냐. 그렇죠. 인내하고 견디면서 쭉 가시는 분들. 그렇게 이쪽에서 10년 이상을 네. 버티시는 분들이 네. 진짜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네.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근데 작가님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가님의 네네네. 그 파수꾼들 작품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럼 그때는 좀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거의 6년 정도 기다렸다고 맞아요. 거의 한 들었는데. 5년 정도 기다렸는데 네.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 대학원을 갔습니다. 아예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이게 출간이 언제지 모르니까 네네네. 계약은 했고 이제 뭔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게 책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이제 비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저는 대학원을 가서 네. 경영학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인풋 쌓기 그렇죠, 그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게 뭐 소설을 써도 좋고 본인이 네. 뭔가 해도 좋은데 이것 때문에 붙잡아가지고 이것만 계속 안고 있으면은 네, 사실 맞아요. 나아지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본인이 새롭게 뭔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는 건데 이때 아까 연결돼요. 네. 에너지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쵸. 네. 에너지 없이 어떻게 대학원을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선택한 것이 대학원을 가는 거였는데 네. 그때 책을 한 권 더 써도 되고 혹은 다른 일을 하셔도 되고 네, 혹은 맞아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을 읽으면서 내 인풋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미뤄왔던 여러 가지 배워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공부한 시간을 가져도 되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멈춰 있으면은 네. 멈춰 있으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네네.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런 증상에 해당되신다면 거기에 맞는 좀 해결책을 찾으셔가지고 맞습니다. 즐겁고 재미있고 유익한 작품 활동 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이렇게 질문 저희가 소화를 해봤고요. 저희는 다른 질문과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멀리 가지 마시고 다시 만나요. 제발. 제발.